여보, 저 사람들이 또 왔어요.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시죠? 금융감독원입니다. 피해 신고 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달랐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격리부장으로 퇴직했고 8,5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의 나이에 경비복을 입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장엔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200만 원. 단석 달 만에 모두 날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뼈아픈 노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은퇴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30살에 입사해서 60살에 나왔으니 딱 30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섰고 늘 같은 지하철을 탔고 같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일은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관리하고 예산을 짜고 지출을 점검하는 경리부. 마지막엔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꼼꼼해요. 숫자에 강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고 저는 단 한 번도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 1원도 잘못 쓴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했고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할 때 통장에는 8,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아내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몸이 편했고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해졌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해야 할 게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개에 3,900원. 예전엔 신경도 안 쓰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망설여졌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사과 2개만 주세요. 계산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4개 사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2개면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걱정 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8,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써도 4년이면 바닥입니다. 병원비라도 크게 나오면, 집 수리라도 해야 하면,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매일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점점 작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좀 불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기만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친구 이름은 이진호.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같은 해에 은퇴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이였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넌? 나? 요즘 괜찮아. 시간 되면 한번 보자. 커피나 한잔하게.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진호가 강남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었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산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잘 다려진 바지, 그리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보였습니다. 야, 민수야, 오랜만이다. 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코트를 벗었고 시계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 그거 새로 산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손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요즘 좀 여유가 생겨서. 커피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퇴 후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데 진호의 이야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나 요즘 여행 다녀왔어. 일본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 다음 달에는 아내랑 유럽 갈까 생각 중이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은퇴 생활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넌 요즘 어떻게 지내? 심심하지 않아? 뭐, 그냥 집에서 주로 있고. 돈은 좀 불리고 있어? 갑자기 나온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예금만 좀.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자 별로 안 나오겠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호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잖아, 민수야. 나 요즘 투자 좀 하고 있거든. 투자? 응. 근데 진짜 괜찮은 데야. 안전하고. 귀가 솔깃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투자라니. 진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돈이 안 늘잖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물가만 오르고. 그건 맞는데? 그래서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진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걸 살 정도면 정말 돈을 번 거겠죠. 어떤 투자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관리해 주거든. 자산관리 전문가야.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강민재 자산관리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그럴듯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해주는데? 간단해. 우리는 돈만 맡기면 되고 이 사람이 알아서 굴려줘. 주식? 비슷한데 좀 더 안정적인 거야. 채권이랑 해외 투자 이런 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수익률이 어떤데? 한 달에 3%에서 5% 정도?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에? 응. 물론 달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야. 계산이 빨리 됐습니다. 한 달에 3%면 1년에 36%, 5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1,800만 원. 정기예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호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더라고. 너 얼마나 넣었는데? 하나? 처음엔 3천만 원 넣었어. 지금은 좀 더 늘렸고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위험하진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좋은 게 원금은 보장돼. 계약서에도 다 나와 있어. 원금 보장.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봤습니다.
강민재 자산관리 컨설턴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진호 만나고 왔어. 잘 지내던? 응. 근데 그 친구가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투자? 무슨 투자? 진호가 했던 말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아내는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거 조심해야 해요. 요즘 사기 많다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30년을 함께 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속일 리 없었습니다. 진호가 직접 하고 있대. 수익도 나온다고. 그래도 조심해야죠.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조심하라고 했지만 진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하고 살아? 이제는 좀 살아야지.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나 그 사람 좀 만나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연락해 볼게. 이틀 후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빌딩 10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그래프와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민수 씨 맞으시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재라고 적힌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넸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씨는 친절했습니다. 커피를 권하고 편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진호 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요. 당연합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강 씨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주로 안정적인 채권과 해외 투자 상품을 다룹니다. 변동성이 낮고 수익은 꾸준한 편이죠. 말이 유창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들렸습니다. 위험하진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투자에 100% 안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있어요. 원금 보장. 진호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월 3%에서 4% 정도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역시 진호가 말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진호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구나. 강 씨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계약서고요. 여기 운용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얼마 정도로 시작하세요? 강 씨가 말했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적으면 수익이 체감이 안 되고 너무 많으면 부담되시니까요. 3,000만 원. 제 퇴직금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좀 생각해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3,000만 원. 만약 한 달에 3%면 9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수익.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3,000만 원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만나고 왔어. 어땠어요? 괜찮아 보이던데? 사무실도 있고 전문가 같던데?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호가 벌써 하고 있잖아. 진호는 진호고 우린 우리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나 그거 해볼까 해. 오, 잘 생각했다. 얼마 넣을 거야?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딱 좋지. 나도 그렇게 시작했어.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500만 원. 그중 3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시작해 보려고요.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틀 후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5,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강 씨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매달 수익금 입금해 드릴게요. 한 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아니면 실수한 걸까? 그날부터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도 혹시 돈이 들어왔나 싶어서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이 딱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금 27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270만 원이었습니다.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천만 원의 9%, 정확히 270만 원.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입금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 달은 시장 상황이 좋아서 수익률이 높았어요. 9%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도 기대하세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70만 원. 한 달 만에 이 돈이 생긴 겁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봐. 아내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들어온 거예요? 응, 진짜야. 그날 저녁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수익 들어왔어. 그치? 내가 뭘 했어? 괜찮다고 했잖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알려줘서.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살아보자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270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70만 원. 그 돈으로 아내와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식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 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알아.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5,5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될까? 이틀 후 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이번 달 수익 만족하셨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도 시장 전망이 괜찮아 보입니다. 혹시 추가 투자 생각 있으세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나 추가로 더 넣으려고 하는데. 오, 그래? 얼마? 남은 돈 좀 더 넣을까 생각 중이야. 진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진호조차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 지금 얼마나 넣고 있어? 하나? 지금은 6천 정도. 6천? 응. 처음 3천으로 시작해서 계속 추가했거든. 6천만 원. 진호도 그 정도 넣고 있다면 괜찮은 거겠죠. 그런데 그때 생각났습니다. 회사 동기 김 과장. 김 과장도 저랑 같은 해에 은퇴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골프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퇴직금 어떻게 했어? 제가 물었었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냥 은행 정기예금. 시시하지만 안전하잖아.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데? 한 달에 15만 원? 근데 괜찮아. 연금하고 합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15만 원. 그때는 그게 너무 적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투자 좀 해봐. 수익 괜찮은데 많더라.
제가 말했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해. 평생 모은 돈인데 위험한데 못 넣어. 그때는 김 과장이 겁쟁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르다고. 이미 한 달 동안 수익을 받았잖아. 이건 사기가 아니야.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추가로 더 넣으려고.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요? 2,500 정도? 사실은 남은 돈 거의 전부였지만 조금 줄여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많아요. 지금도 3,000 넣었는데? 근데 수익이 나오잖아. 더 넣으면 더 나오고. 그래도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아내의 걱정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제 통장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한 달만 더 해보자. 그래서 또 수익 나오면 그때 판단하자.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인출하려고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투자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는 아니시죠?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기?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익을 받았는걸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한 곳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투자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돈을 건넸습니다. 5천만 원 맞습니다. 계약서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이제 총 8천만 원이 투자된 상태였습니다. 제 퇴직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익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강 씨가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걸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한 거야. 한 달 후면 700만 원 넘게 들어올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500만 원, 8,500만 원에서 500만 원. 단 2달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 넣었어. 얼마요? 5천.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2,50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근데 한 달만 기다려봐. 큰돈 들어올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 500만 원. 그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였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생각을 억지로 지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돈이 들어올 겁니다. 700만 원 넘게.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어플을 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잔고 500만 원.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오전에 입금되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시, 8시, 9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자 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씨, 이번 달 수익금 입금 시간 언제쯤인가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강남 사무실 좀 다녀올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확인 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 손을 댔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강 씨? 저 박민수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강 씨, 계세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옆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강민재 씨요. 여기 자산관리 사무실. 아, 거기요? 며칠 전에 이사 간 것 같던데요. 이사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쯤 됐나? 짐 싸서 나가는 거 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사? 왜 말도 없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빌딩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씨에게.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왜? 무슨 일이야? 강 씨한테 연락돼? 진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사무실이 비어 있어. 이사 갔대. 뭐? 진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한테는 이번 달 수익금 들어왔어? 진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나도. 안 들어왔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도? 응. 나도 이상해서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안 받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당한 거 아니야?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너 얼마나 넣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8천. 뭐? 나도 나중에 더 넣었어. 총 8천. 진호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넣었던 겁니다. 경찰 신고해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떤 사기인가요? 투자 사기요. 8,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투자하셨어요? 2달 전부터요. 처음엔 수익이 나왔나요? 네, 한 달 후에 270만 원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처음엔 돈을 주고 나중에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찾을 수 있나요? 제 돈.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런 조직은 보통 돈을 빼돌리고 사라지거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했어.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돈. 다 날렸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기였어. 강 씨가 사라졌어. 얼마나 잃었는데요? 8,200만 원.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200. 그럼 우리한테 남은 돈이 500만 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민수야. 응. 나 방금 경찰서 다녀왔어. 나도.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선택한 거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소개해줬잖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다 잃었어. 8천만 원. 30년 지기 친구. 둘 다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봤습니다. 잔고 500만 원. 그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씨 수사 결과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강민재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사무실도 한 달 단위 임대였고요. 가짜 이름, 한 달 임대,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돈은 찾을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제 돈은? 계속 수사는 하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 그건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8,200만 원, 평생 모은 돈, 영영 돌아오지 않을 돈.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통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놨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아내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180만 원, 월세가 60만 원, 관리비가 10만 원, 남는 건 110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을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일을 찾아봐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일이요? 여보 나이가 65이면 아직 일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대부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30년간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며칠 후 아파트 경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 앞에 앉았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30년간 회사 다녔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격리부장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격리부장이요? 대기업? 중견기업이긴 한데 규모가 좀 있었습니다. 소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경비 일을 하시려고요?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경비 일은 힘듭니다. 새벽 근무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부장 시절엔 그 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0만 원도 감사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바로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경비 일하기로 했어. 진짜요? 여보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다니셨는데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매일 회사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예산을 짰고 지출을 관리했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단 한 번도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 1원도 잘못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평생 숫자를 보고 살았던 제가, 회사 돈은 그렇게 잘 관리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8,200만 원. 단 2달 만에 날렸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한 번은 거래처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 3% 보장합니다.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회사 돈으로는 절대 못한다고, 위험하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그 거래처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정말 신중하시네요. 그 신중함, 회사 돈 앞에서는 있었는데 내 돈 앞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왜? 생각해 봤습니다. 회사 돈은 남의 돈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했고 조심했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은 달랐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오히려 내 돈일수록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첫 출근일이 다가왔습니다.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남색 유니폼의 이름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괜찮아. 해야지.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CCTV 모니터가 앞에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근무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예전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지금은 여기 앉아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민수야. 나 경비일 시작했어. 나도. 둘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비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생활. 몸은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인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익숙한 얼굴이 현관을 지나갔습니다. 예전 회사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부장님? 후배가 멈춰 섰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 대리. 아니, 김 과장? 정말 부장님이시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배가 제 유니폼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은퇴하고 좀 심심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몸 건강하세요? 후배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그 아파트에 갈 때마다 혹시 또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월급날이 왔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기뻐야 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투자로 한 달에 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는 새벽부터 일해서 200만 원을 받습니다. 며칠 후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나 잠깐 볼 수 있어? 왜?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진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진호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사실은. 진호가 망설였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의심했어. 뭐?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씨한테 처음 투자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한 달에 3%라는 게 너무 높잖아. 그럼 왜 한 거야? 욕심이었어. 혹시나 하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수야, 더 미안한 건 진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 너한테 말할 때 사실 좀 불안했어. 근데 혼자 하기 무서우니까 너도 같이 하면 좀 덜 무섭잖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불안을 덜기 위해서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30년 친구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진호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민수야, 다신 연락하지 마. 카페를 나왔습니다. 30년 우정.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로또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8천만 원으로 로또를 샀다면 당첨 확률은 10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도 강 씨한테 준 것보단 나았을 겁니다. 적어도 사기는 아니었을 테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뉴스를 켰습니다. 마침 투자 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은퇴자들로 고수익을 미끼로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잃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피해자들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투자는 반드시 검증된 금융기관을 통해야 하며 월 3%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월 3%. 강 씨가 약속했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김 과장. 은행 정기 예금만 하고 있다던 김 과장. 한 달에 15만 원밖에 안 나온다던 김 과장. 그때 저는 김 과장을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진짜 현명한 사람은 김 과장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지금도 8천만 원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받으면서 저는 8천만 원을 잃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 위해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더 어리석었습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숫자를 다뤘으면서 정작 월 3%라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습니다. 회사 돈을 다룰 땐 두려웠지만 내 돈을 다룰 땐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책임질 사람이 나뿐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내 돈일수록 내 노후일수록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 6시. 주민들이 하나둘 출근하는 모습을 봅니다. 통장을 열어봅니다. 잔고 230만 원. 이번 달 월급에서 월세 내고 남은 돈입니다. 8,500만 원에서 230만 원.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첫째, 친구 말만 믿지 않았을 겁니다. 30년 친구라도 투자는 다릅니다. 둘째, 월 3%라는 수익률을 의심했을 겁니다.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는데 회사에서라면 바로 거절했을 조건입니다. 셋째, 아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넷째, 첫 수익에 속지 않았을 겁니다. 270만 원 받았을 때 그게 미끼라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김 과장처럼 정기 예금만 했을 겁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라도 8천만 원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비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맞으시죠? 금융감독원입니다. 강민재 일당 중 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돈은 찾을 수 있나요?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일부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배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 씨가 신고하신 덕분에 수사가 빨라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막을 수 있었고요. 저 때문에 누군가는 저처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작은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숨기지 않고 함께 이겨내려고 해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8,200만 원을 잃었지만 아내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정직함은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것들입니다. 요즘 경비실에서 주민들을 보면 걱정됩니다. 혹시 이분들도 저처럼 당하진 않을까? 대신 여기에 제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은퇴하면 불안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조급함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실수가 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알려주는가? 왜 은행에서 안 하고 개인이 하는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한 달에 3%, 5% 그런 수익을 보장하는 곳은 거의 다 사기입니다. 친구가 권한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친구도 속을 수 있고 친구도 욕심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첫 수익에 속지 마세요. 처음 돈을 주는 건 나중에 더 큰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70만 원 받고 8,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6시 출근, 경비실에서 주민들을 맞이합니다. 오후 2시 퇴근, 가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함께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함께 있고 그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후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8,200만 원이 있었다면 지금 더 여유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만든 현실입니다. 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길 바라며 은퇴 후 투자 정말 조심하세요. 검증된 금융기관, 정부가 인정한 곳, 역사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만 하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 사무실이 작은 곳, 수익률이 너무 높은 곳,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세요. 돈을 잃는 건 순간이지만 회복하는 건 평생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은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저처럼요. 지금 저는 65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경비실에서 주민들을 맞이하며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